네, 이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2발표는 이 주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및 보안 전략이라는 주제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박성호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박승호라고 합니다. 저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클라우드 사업 개발과 클라우드 세일즈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ICT 산업 전망 컨퍼런스라는 큰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클라우드 활용 및 보안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발표에 앞서 클라우드 시장 동향을 한번 잠깐 짚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또 그와 함께 또 산업 간의 그 복합적인 통합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그 빅블러 현상에 입각한 그런 그 기업들의 그 산업 행태가 변화되는 추세에 발맞춰서 같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 각 조사기관들이 발표한 수치를 좀 인용을 했는데요. 이 조사기관들이 발표한 수치 적용된 시점 대비 현재 그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좀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향후에는 약간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환율도 많이 오르고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성장세도 지금 약간 그 감소하는 것으로 또 발표가 나오는 것도 최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래도 21년 대비 한 25년까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약 2배 이상가량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대부분 그 성장세의 큰 역할을 퍼블릭 클라우드가 좀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사스가 차지하는 비용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기준입니다. 사스가 거의 50% 육박하는 형태로 지금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내 시장은 또 약간 환경이 틀립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IaaS 위주로 지금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그 발표에서 제가 조금 그 포커스를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 트렌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팬데믹 때문에 뭐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고 디지털화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클라우드가 계속 확대가 됐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기종 사업들이 하나의 사업이 되고 그 사업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로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서 필수적으로 또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자체적으로 온프레미스에서 구축했던 시스템들을 클라우드 상으로 옮겼을 때 과연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형태의 보안이 유지될 것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보안 자원들이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 보안 서비스도 같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이 기존에는 단일 CSP를 활용하는 형태로 많이 이용을 하다가 CSP에 락인되는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멀티 클라우드 이용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그 프라이빗한 환경과 퍼블릭 환경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 엑스아스라고 저희가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들이 클라우드 도입할 때는 단순하게 IT 자원의 그 효율화가 목적이었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그 IT 자원 효율화에다가 그 첨단 기술들, 예를 들면 빅데이터라든가 머신러닝, AI 이런 기능들을 접목시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산업별로 보면 그 뭐 금융이나 의료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클라우드 도입이 약간 더딘 면이 있습니다. 규제 산업이기도 하고 거기에 그 관련된 법규라든가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CSP들이 제공해야 될 영역들이 넓다 보니까 그쪽은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추세이긴 한데 향후에는 아마 그쪽이 가장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는 국내에서는 공공시장이 정부 주도로 아시겠지만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을 전부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는 계획 하에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 그 국내의 그 보안 규정 CSAP라고 하는 클라우드 보안 규정 때문에
외국 외산 클라우드들이 지금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국내 CSP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독점적인 시장처럼 저희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국내 CSP들이 상당 부분 그 이득을 보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앞서 제가 공공을 잠깐 설명드렸지만 민간 시장만 보면 안타깝지만 그 외산 CSP 3사가 거의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뭐 대기업들 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해외 진출을 생각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외산 CSP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그 SMB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당 부분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그 내부의 그 IT 관리력들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그 해칭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의 문화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국내 CSP들 또 국내 MSP들이 여기서 많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클라우드 시장을 좀 확대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환율이 상승하면서 기존의 외산 클라우드를 쓰고 있던 기업들이 비용이 갑자기 증가되는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외산 클라우드 플러스 국내 민간 클라우드를 합친 그 멀티 클라우드 형태를 많이 지금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금융이나 공공은 앞서 설명드리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그 매출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2021년 국내 클라우드 총 매출은 한 4조 7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7천억 정도가 증가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는 이아스가 상당 부분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사스가 그 뒤를 이루고 있고 파스가 조금씩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MS는 이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이 부분도 지금 클라우드가 활성화되고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활성화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니즈로 증가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19년, 20년 자료가 CMS가 좀 비슷비슷하게 나온 이유는 카운트 자체가 19년도에는 CMS를 별도 카운트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모양새가 좀 성장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21년 수치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제공 형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합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지금 50.2% 정도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그 뒤를 퍼블릭 또 프라이빗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퍼블릭 같은 경우는 흔히 알고 계시는 클라우드가 맞는 건데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형 클라우드라고 해서 고객사 내부 인프라에 별도 물리 장비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을 해서 고객이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기반 산업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황을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주요 산업군 4개 산업군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클라우드 쪽과 떨어질 수 없는 분야이다 보니까 일찍부터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인프라 전환 외에도 사업별 특성에 맞게 사스나 파스 형태로 이 클라우드 도입을 했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통제력 강화를 위해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원격 근무와 비대면 솔루션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기술적인 요구사항들을 클라우드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디어 분야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기반의 그 미디어를 제작하고 배포 관리하는 플랫폼 니즈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CDN이라는 컨텐츠 딜리버리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같이 클라우드와 CDN이 병합이 돼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도 더 나아가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양방향 참여 콘텐츠인 메타버스가 활용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머스 시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라이브 커머스가 워낙 활성화되면서 라이브 커머스의 그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안정적인 송출하기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런 인프라를 이제 클라우드 기반과 CDN, 똑같이 CDN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같이 엮어서 클라우드를 도입을 했고, 또 말 그대로 그
앞서 말씀드린 AI라든가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고객 맞춤형, 고객이 어떤 걸 선호하고 어떤 구매 이력을 갖고 있을 때 이분에게 어떤 것을 노출해서 또 구매를 유도할 것인가,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는 약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일단 업무와 그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를 구분해서 핵심 업무는 내부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성을 하고, 비핵심 업무, 대민 업무라든가 대고객 그 웹 서비스 같은 것들을 그 퍼블릭에 구성을 하면서 양쪽에 그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또 구성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AI 챗봇이라든가 AI 컨택 센터, 그래서 그동안에 일반 사람들이, 상담원들이 대응했던 고객 민원 업무들을 AI 챗봇이라든가 AI 상담원이 대체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 파인딩이라는 부분은 사실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진화되고 있다. 그리고 또 미디어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모든 것 지금 업무들이 구현되고 있고 산업이 그쪽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커머스와 미디어는 동일한 영역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융 같은 경우는 역시 또 AI 빅데이터가 또 화두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한번 키파인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유형별로 한번 지금 제가 도식화 해봤는데요. 아마 이 네 가지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게 진행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기존 고객들이 본인 기업들이나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든다거나 이걸 또 개선해서 또 기존의 웹 방식에 있던 서비스들을 모바일이라든가 기타 다른 형태의 그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는 유형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디지털 기술을, 신기술을 적용해서 예를 들면 AI라든가 빅데이터, MLOps, 클라우드, 이런 것들, 로봇 기능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유형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전통적인 그 인프라 기반인데요.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내 자체 사무실이나 자체 무슨 그 센터 공간에 운영하던 시스템들이라든가 또 외부 데이터 센터에 있던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옮기고, 클라우드 옮기면서 자원에 대한 효율화를 꾀할 수 있고, 이런 형태의 또 개선 방안을 만들 수 있는 형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것이고요. 네 번째 영역은 이런 것도 마치 이런 것들을 직접 하는 것도 사실 이제 번거롭고 귀찮다. 이런 경우에 CSP라든가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인프라, 그들의 기술, 그들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다 활용해서 사스나 파스, IaaS 형태로 이용하겠다 하는 형태의 유형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네 번째 유형들이 지금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기업들이 특히나 그 모든 인프라들이 되게 고성능으로 가고 또 AI라든가 또 요즘에 그 모바일 환경이라든가 검색이라든가 인공지능들이 활성화되면서 기본 인프라에 대한 그 활용도가 상당히 좀 고사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를 하기 위해서는 GPU 서버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그때그때 구매해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부담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 있는 GPU 자원을 활용해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만큼 쓰고 그거에 맞게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 형태가 선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도입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장표의 그 샘플링은 공공기관에 약간 그 오리엔티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업도 마찬가지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도입 시에는 일단 그 기업이나 기관이 처해 있는 정책이라든가 또 제도, 이런 규정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시스템 특성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특성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볼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했을 때 과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수용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이미 투자되어 있는 IT 자산에 대해서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또 고민이 될 부분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보안에 대한 신뢰성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맞춰서
그 뒤에 있는 인프라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무공간이나 임대 상면에 소규모 정보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스, 또 기관 내에 인프라 전용 공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산실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가, 또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가, 또 아니면은 국가시설, 국정자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국가정보자원들이 모여있는 시스템 쪽에 들어가 있는가, 이런 유형에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형태로 그 유형과 조건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업무용 서비스 같은 경우, 대외 민원 같은 경우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많이 이전이 되고 있는데, 그 내부 기관계 업무 같은 경우는 지금 클라우드 전환하는 부분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보안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행정망을 써야 되는 이슈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기존의 국가 보안 관제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뭐 이런 데한 고민도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빠르게 지금 전환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 같고요.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공공기관에 비해서 규제는 덜하지만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똑같은 형태로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도입하실 때는 이런 그 샘플링을 보시고 내부적인 의사결정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는 저희 내부 고객들, 또 저희가 뭐 진행했던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서베이로 취합했던 자료를 한번 저희가 서머리 해본 부분인데요. 클라우드 도입할 때 뭐가 제일 걸리십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답변들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큰 기업들, 뭐 저희가 어드밴스 엔터프라이즈로 표현했지만 대기업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보안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도 보안에 대한 이슈는 있었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좀 그 이슈가 있으셨고요. 양쪽 모두 보안 이슈가 상당히 큰 포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도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갔을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가장 그 기업들이라든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보안을 클라우드로 했을 때,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처럼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일하게. 근데 거기에 맞게 보안 상품들이 지금 다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때로는 약간 그 온프레미스 대비 부족하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으세요. 클라우드로 가면 이런 게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약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당 CSP와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거기에 맞는 보안 인프라는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보안 컴플라이언스 한번 제가 샘플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도 동일한 형태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개인정보보호법, 뭐 정보통신법, 뭐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등 이런 규제 법률들이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왔을 때는, 클라우드는 통칭 클라우드 컴퓨팅법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좀 보시면 행정기관들과 공공기관,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지금 이미 다 규제화되어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국정원이라든가 행안부에서 그 정책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CSP 사업자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프라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또 클라우드 정보 보호 안내서라고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매뉴얼 같이 기관들이 참조해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준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의 주요 보안 요건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인증 및 권한 관리가 있을 것이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통제라든가 DB에 대한 접근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 이슈가 있을 것이고, 또 관련된 암호화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운영 관리에 있을 때 보안 기준들, 로그라든가 접근 기록에 대한 관리, 또 백업 복구, 장애 발생했을 때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법률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법이 합쳐져서 보안 컴플라이언스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을 하셨을 때, 도입을 하실 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보안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보안의 필요성을 좀 고민하실 때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장표 기준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보보호 기술 영역에 대한 정의가 있을 것이고 정보 시스템별로 또 보안에 대한 적용되는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지금 뭐 PC, 네트워크, 내부 망분리, 뭐 응용 시스템, 데이터 영역 이런 쪽에 필요로 되는 보안 요건들을 좀 매칭을 시켜놨는데요. 이걸 통해서 클라우드 도입을 하실 때 보안 요건들을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으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 기준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뭐 거의 끝났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아키텍처를 한번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 표준 아키텍처라는 것이 사실은 뭐 CSP마다 틀리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건 저희 회사에 있는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좀 가져왔고요. 공공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도 가져왔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그 왼쪽에 보이시는 그 VPC라고 되어 있는 큰 왼쪽 하단에 있는 곳이 저희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단에 기본적인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어월이라든가 디도스, IDS, IPS, SSL VPN, IPsec VPN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보안 관제가 디폴트로 따라 붙고요. 거기에 밑단에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존과 DB 존, 시큐리티 존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기본 클라우드 인프라들이 여기에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그 공공기관으로 매핑이 돼버리면 공공의 주센터와 DR 센터가 있을 텐데 그 주센터와 DR 센터 간에 연동되는 부분들이 기존에는 전용선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걸 동일하게 클라우드 CSP가 갖고 있는 그 엣지 포인트하고 회선이라든가 VPN으로 연동을 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이중화, 삼중화 구성을 가능하게 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조그맣게 인스톨러블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빗 클라우드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영역은 고객사의 메인 센터에 위치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 CSP 사업자 존에 위치해서 양당 간의 그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의 지금 현재 클라우드 시장은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지금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외산 CSP와 국산 CSP 간의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국산 CSP는 공공시장에서 외산 CSP는 민간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안에 대한 니즈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클라우드 도입 시에 보안을 검토하는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뭐 클라우드 도입을 이미 하셨거나 이미 도입을 운영하시거나 또 도입할 계획이 있으실 때는 각사에 갖고 계신 보안에 대한 니즈를 잘 활용하셔서 파악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보안 요건과 적합하게 CSP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은 국내 CSP들은 다 관련된 컨설팅 조직이라든가 운영 인력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시면 최적의 클라우드 도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짧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